별일이 다 있네. 한동안 얼굴도 보이지 않더니. 하고 쓰다군이 너무 많이 나온 램프의 심지를 낮추면서 말했다. 쓰다군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천이날과 미어져서 금방이라도 무릎이 툭 튀어나올 것 같던 바지 위에 올려놓은 소음화 도자기 찻잔의 밑부분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생각했다. 하기야 별일이라고 할 만도 하지. 이번 정월에 본 이후로 한창 꽃피는 계절인 오늘까지 쓰다군의 하숙집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 와야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 그야 바쁘겠지. 아무리 뭐래도 학교에 있을 때하고는 사정이 다를 테니까. 요즘에도 여전히 저녁 6시까지 일하나? 뭐 대개는 그렇다고 봐야지.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면 그냥 골아떨어져 버린다니까. 공부는커녕 목욕도 제대로 못할 지경일세. 나는 찻잔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졸업이 원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 말에 쓰다고는 약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좀 야인 것 같네. 정말 힘들기는 한 모양이로군. 내 착각인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학사가 된 이후로 약간 살이 찐 것처럼 보였는데 그 점이 신경에 거슬렸다. 책상 위에는 뭔가 흥미로워 보이는 책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는 연필로 쓴 주석이 달려 있었다. 쓰다군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구나 싶어 부럽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내 팔자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자네는 여전히 공부만 하고 있으니 좋겠군. 읽고 있는 그 책은 뭔가? 책에 글씨까지 써가면서 어지간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말인가? 그냥 귀신에 관한 책이야. 쓰다구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귀신에 대한 책을 아무렇지 않게 탐독하고 있다니. 태평한 것을 넘어서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속 편하게 귀신이나 연구해봤으면 좋겠군. 도대체 매일같이 시바에서 고이시가와 구석까지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니 연구는 고사하고 내가 귀신이 되어버릴 지경이야. 생각할수록 한심하지. 그렇군. 깜빡하고 있었네. 그래 어떤가? 새로 집을 장만한 느낌은. 내 집이 생기니까 주인이 되었다는 기분이 저절로 들던가? 하고 쓰다구는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답게 나의 심리를 파고드는 듯한 질문을 했다. 말이 그렇지 주인이라는 기분은 별로 안 들던데. 하숙하는 편이 훨씬 속도 편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나마도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면 주인이구나 하는 각별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노쇠주전자로 물끓이고 헌양철 대야로 세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입네 하는 거창한 생각이 들겠나? 하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래도 주인은 주인이지. 이게 내 집이다 하고 생각하면 공연히 기분 좋지 않나? 소유한다는 것하고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같이 생기는 게 원칙이니까. 학자라는 족속은 부탁하지 않아도 일일이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속이 풀리는 모양이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도무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이 문제지. 그야 명목상으로는 주인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현관문에도 내 명패를 걸어두기는 했네만 7엔 50전의 집세를 내는 주인이라니 참 시시한 주인 아닌가? 집주인들로만 이루어진 군대가 있다면 기껏해야 부관 정도지. 이왕이면 장군 주인이나 대장 주인 정도가 되어야 할 맛이 나지 않겠나? 이거야 원 하숙할 때보다 귀찮은 일들만 잔뜩 늘어나는 셈일세.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불평만 늘어놓고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폈다. 그쪽이 조금이라도 맞장구를 쳐주면 곧바로 불평 불만을 계속 이어갈 심산이었다. 하기야 진리는 그런 데 있는지도 모르지. 하숙을 계속하는 나와 새로 집을 장만한 자네와는 아무래도 입지가 다르니까 말이야.
쓰다군의 말은 엄청나게 어려웠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말에 찬성을 해주는 것 같았다. 이런 모양새라면 조금 더 불평을 늘어놓아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우선 집에 들어가면 집 보는 할멈은 당장 끈으로 묶은 가계부를 들고 나를 쫓아오지. 오늘은 된장 3전, 무 2개, 강낭콩을 1.5리어치 샀습니다 하는 식으로 아주 조목조목 다 보고하는 통에 성가셔 죽겠어. 그렇게 성가시면 그만두라고 하면 되잖아. 쓰다구는 하숙하는 사람답게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다. 나야 당연히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이 할멈이 그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자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천만의 말씀. 안주인도 안 계신 집에서 집안일을 제가 맡아 하고 있는 이상 단돈 1전 1리라도 틀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주인이 내 말이 아주 씨도 안 먹혀요. 그럼 그냥 듣는 척 하면서 응, 응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되잖아. 쓰다구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마음은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심리학자답지 않은 모자란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니 문제지. 정밀하기 짝이 없는 회계 보고서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다음날 반찬에 대한 면밀한 지시를 요구하는데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른다네. 적당히 있는 재료로 만들라고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적당히 만들 정도로 반찬에 대한 명료한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는 수 없지. 그럼 자네가 말해주면 되겠구만. 반찬을 생각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게 쉽게 될 정도면 왜 힘들다고 하겠나. 나도 반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으니 문제지. 내일 된장 국물은 무엇으로 끓이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이 나가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는 남자니 말일세. 된장 국물이 뭔가? 된장국 말이야. 도쿄의 신식 할멈이라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어쨌든 그 국에 어떤 건더기를 넣을지 결정하려면 건더기로 넣을 만한 것들을 머릿속에 질서 정연하게 늘어놓은 다음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하잖아. 건더기가 될 만한 식재료를 일일이 생각해내는 것이 우선 힘들고 게다가 생각해낸 식재료를 취사 선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밥 한번 힘들게 먹고 사는구만. 자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니까 힘든 거야. 2개 이상의 물체를 동등한 정도로 좋아하거나 싫어할 경우 결단력이 둔하고 느려진다는 게 심리 원리니까. 하고 쓰다고는 또다시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일부러 어렵게 꽈서 말했다. 된장국 건더기까지 일일이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가 하면 이 할멈은 묘한 걸 가지고 참견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 역시 먹는 것 가지고 그러나? 예, 매일 아침 우메보시에 흰 설탕을 뿌린 걸 들고 와서는 하나씩 꼭 먹으라는 거야. 그걸 안 먹으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그걸 먹으면 뭐가 좋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나쁜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할멈이 내세우는 이유라는 게 아주 웃겨요. 일본 어느 여관에 가서 묵어도 아침 식사 때 우메보시가 안 나오는 곳이 없다. 특별한 효험이 없다면 이 정도로 일반적인 습관이 되었을 리가 없다면서 의기양양하게 나한테 먹으라는 걸세.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네. 모든 습관은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니까. 우메보시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자네까지 할멈 편을 들면 집주인이라는 게 뭐 이래 하는 생각이 더 들지 않나? 나는 피고 있던 담배를 화로의 잿속으로 내동댕이 쳤다. 타다 남은 성냥이 널려 있는 가운데 하얀 것이 굴러서 비스듬한 일자를 만들었다. 어쨌든 구식 할멈일세. 구식이다 못해 아예 미신에 빠진 할망구지. 보아하니 한 달에 2~3번은
덴저인 근처에 모식이라고 하는 중한테 상담하러 가는 모양이더군. 친척 중에 중이 있는 건가? 아니, 용돈벌이 삼아 점을 봐준다고 하거든. 그런데 그 중에 쓸데없는 말만 해대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다니까. 실제로 내가 집을 마련할 때도 집에 귀신이 들었네,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네 하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었지. 그 할멈은 자네가 집을 장만한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면서. 그야 내 집에서 쓰기 시작한 건 이사할 때부터지만 약속은 그 전부터 해두었거든. 사실 그 할망구는 요스야의 장모님이 소개해 주신 걸세. 그 정도면 집을 맡겨도 걱정 없다고 장모님이 그러셔서 쓰기로 했지. 자네의 장래의 부인 되실 분의 어머님께서 꼼꼼하게 따져서 고른 할멈이니까 틀림없는 사람이겠네. 그야 사람은 틀림없지만 그 미신 때문에 말일세. 듣자 하니 이사하기 사흘 전에 그 땡중한테 가서 신수를 봐달라고 했다나 봐. 그랬더니 그 중이 지금 있는 곳에서 고이시가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틀림없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했다나?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가. 아니, 땡중 주제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망언을 해대는 게 괘씸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게 장사인데 어떡하나. 할 수 없지. 장사하면 장사하는 놈답게 돈만 받고 적당히 좋게 좋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내가 정을 친 것도 아닌데 나한테 화를 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닌가. 게다가 그 화는 젊은 여자가 당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으니 할멈이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되었지. 우리 집에 젊은 여자라고 한다면 조만간 내 아내가 될 운호 가문의 딸이 틀림없다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는 엄청나게 걱정해대고 있다네. 하지만 아직 시집 온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고 있으니 사서 고생이지. 이건 장난인지 진지한 건지 구분이 안 가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나저나 요즘 들어 우리 집 근처에서 들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거든. 개들이 짖어대는 것과 할멈이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건가? 나로서는 도저히 연관이 안 되는데. 쓰다구는 심리학으로도 이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면서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일부러 침착하게 뜸을 들이면서 차를 한 잔 더 달라고 했다. 소마 도자기는 싸구려다. 원래는 가난한 무사가 부업사만 만들었다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다. 쓰다구는 녹차 찌개를 꺼내지도 않은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한 잔 가득 이 싸구려 찻잔에 다시 따라주었다. 그걸 보고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해져서 마시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찻잔 밑바닥을 보았더니 가노호겐 모토노부 풍의 말이 기세 좋게 달리고 있었다. 싸구려 찻잔 그림치고는 어울리지 않게 활발한 말이군. 하고 감탄했지만 말 무늬에 감탄했다고 해서 마시고 싶지도 않은 차를 마실 의무는 없겠지 싶어서 찻잔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자, 마시지 그래. 쓰다구니 권했다. 이 말은 상당히 힘이 있네. 저렇게 꼬리를 치고 갈기를 휘날리는 걸 보니 야생마루군. 나는 차를 마시는 대신에 찻잔에 그려진 말을 칭찬해 주었다. 이거 왜 이러나? 할몸에서 갑자기 개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개가 갑자기 말로 바뀌는군. 너무 정신이 없지 않은가? 도대체 할멈 말로는 그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세. 이 근방에 이변이 생길 징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더군. 하지만 조심하라고 한들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모르는 노릇이니 그냥 내버려 두고는 있지만 시끄러워서 말이지. 그렇게 시끄럽게 짖어대나? 아니, 걔는 전혀 시끄럽지 않다네. 무엇보다도 나는 잠자리에 들면 금세 깊이 잠들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짖는지도 모르는 판이지. 하지만 할멈 잔소리는 내가 깨어있을 때를 골라서 늘어놓는 것이니 그게 귀찮다는 뜻이네. 하기야 아무리 이상한 할멈이라도 자고 있는데 와서 조심하라고 잔소리하지는 않겠지.
그러던 중에 내 미래의 부인이 감기에 걸려버렸다는 거 아닌가. 아주 할멈이 생각했던 대로 사건이 생기는 셈이어서 더욱 문제지. 그렇지만 자네 부인 될 사람은 아직 요스야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닌가? 그런데도 걱정을 하니까 미신에 빠진 할망구라는 거지. 나으리가 집을 옮기시지 않으면 아가씨가 병에서 빨리 회복되시지 못하니까 제발 이번 달 중에 방향이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기세요 하고 다그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예언자한테 걸려서 아주 죽을 맛일세. 이사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겠네. 그런데 아픈 사람은 괜찮은 건가? 자네까지 왜 이러나? 어? 자네도 그 땡중이 한 발에 혹하기 시작한 건가?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겁주려고 그러나? 누가 겁을 준다고 그러나? 그냥 괜찮으냐고 물은 것뿐일세. 이래봬도 미래의 자네 부인을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당연히 괜찮지. 기침은 좀 하지만 그냥 독감인데 뭐. 독감? 하고 쓰다구는 느닷없이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나도 정말 놀라서 말도 못하고 쓰다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심하도록 하게. 쓰다구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처음에 낸 큰 소리와는 달리 이 낮은 목소리는 귓속을 뚫고 들어가 머리 안쪽까지 스며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바늘이 가늘면 뿌리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낮고 낭낭한 목소리는 뼈에 울리는 모양이다. 파란 구슬 같은 하늘에 눈동자만한 검은 점 하나가 탁 박혀버린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 점은 사라져 버릴 수도 녹아서 흘러버릴 수도 자칫하다가는 산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처럼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돌풍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눈동자만한 점의 운명은 이제부터 쓰다구니 하는 설명으로 결정된다. 나는 무의식 중에 소음화 도자기의 찻잔을 손에 들고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단숨에 꿀꺽 마셔버렸다. 조심하도록 하게. 쓰다구는 다시금 같은 말을 같은 어조로 되풀이했다. 눈동자만한 점은 한층 검은 빛을 띠게 되었다. 그 점은 흐르지도 퍼지지도 않고 있었다. 재수없게 왜 그러나? 사람 놀라게 하고 말이야. 억지로 크게 소리내어 웃어보았지만 수없이 기운 빠진 목소리가 무의미하게 울리는 것을 깨닫고는 도중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렇게 입을 다물자마자 그 웃음이 더욱 부자연스러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끝까지 웃어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쓰다구는 이 웃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쓰다곤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평소와 같은 말투였다. 아니, 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네. 바로 얼마 전 일인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독감에 걸렸거든.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에 폐렴으로 바뀌더니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네. 그때 의사가 한 이야기야. 요즘 독감은 아주 지독해서 자칫하다가는 순식간에 폐렴으로 번지게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아. 너무 딱하더라고. 하며 쓰다구는 한기가 드는 사람처럼 추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거 참 안 됐군. 어쩌다가 폐렴으로까지 번지게 된 건가? 걱정이 된 나는 참고 삼아 들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지.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원인도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네 쪽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일세. 그렇겠군.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마음을 이 대꾸에 담으며 쓰다군의 눈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쓰다군은 아직도 추워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생각하기도 싫어. 기껏해야 2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죽다니.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더구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응? 그럼 여자였나? 그거 참 불쌍하게 되었군. 남편이 군인인가 보지? 응, 남편은 육군 중위일세.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되었다는데 여자가 죽은 날에도 가고 장례식 때도 참석했는데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하던지. 그야 통곡하겠지. 얼마나 슬프겠나. 마침 장례식 당일은 눈까지 으슬으슬 내리는 추운 날이었지. 독경이 끝나고 관을 땅속에 묻으려 하자 그 어머니가 구멍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 머리 위에 눈이 계속 쌓이기에 내가 우산을 씌워드렸지. 그거 참 잘했네. 자네답지 않게 착한 일을 했군. 너무 딱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랬겠군. 하면서 나는 다시 모토노부 말 그림을 보았다.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 얼굴에는 쓰다군의 추운 표정이 전염되어 있을 것이다. 느닷없이 죽은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 남편은 무사한 건가? 남편은 지금 구로기 부대에 있는데 그 사람은 다행히 부상도 당하지 않고 잘 있는 모양이더군.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지간히 놀랐겠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신기한 이야기가 있다네. 일본에서 보낸 편지가 당도하기 전에 부인이 남편한테 갔더라고. 갔다니, 만나러 갔다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만나러 갔다는군. 아니, 만나러 갔다니 당사자는 죽었다며. 죽은 다음에 만나러 간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남편이 그립다고 한들 누가 그런 재주를 부릴 수 있다고.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도 아니고. 하지만 진짜로 갔다니까 난들 어떻게 하겠나. 쓰다구는 지식인답지 않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계속 부렸다. 어떻게 하겠냐니. 보고 온 사람처럼 아주 자신 있게 말하네. 그거 참 이상하군. 자네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당연히 진지하지. 이거 참 놀라 자빠질 일이군. 우리 집 할멈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할머니랑 똑같건 할아버지랑 똑같건 사실인데 어쩌라는 말인가. 쓰다구는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아무리 보아도 나를 놀리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지하게 하는 말이라면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쓰다군과 나는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전공이 달랐지만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대개 40여 명 있는 반에서 꼴등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친구는 2, 3등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만 보아도 머리가 나보다 35등만큼 명석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쓰다군이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변호하는 것을 보면 거짓부렁이 아닐 수도 있다.